이번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충북 정치권의 이슈에 관해 토론해보는 주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청주 상당 재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마를 선언했던 김종대 전 의원이 정의당의 내용으로 출마를 포기했고 진보 세력 공동 후보를 내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열린 재선거 입후보 설명회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하면서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김종대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배경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네. 글쎄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복당을 할 때 경기도로 복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정의당 내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을 떠났던 분이 갑자기 또 지역구로 다시 돌아와서 출마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당 내의 문제 제기와 당 내에서의 그와 관련된 충분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김종대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출마 결심을 굳혔던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까지도 당내 갈등을 딛고 직접 이렇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불출마 선언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제가 농담을 드리면 본인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켰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끝나고 사석에서 여쭤봤거든요. 출마하시냐? 그러니까 출마 안 한다. 네.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중간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심상정 지금 대권 후보죠. 정의당의 후보께서 일정을 전면 취소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정치의 진로, 미래 갈림길에 서서 굉장히 칩거까지 하면서 이제 여러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을 맡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게 당내 이제 내부적인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컸을 거고 중간에 마음이 흔들렸던 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나로 단일화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에드벌론을 한번 띄워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진보정당 내에서도 이제 지역 풀뿌리로 애초부터 해오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이 명망가로서 이제 김종대 의원처럼 해오신 분들 간에 일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조직에나 어느 정당에나 다 있다라고는 보는데 또 그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대의를 택하려고 노력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제 대선 후보를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진보 세력의 공동 후보 선출을 이제 하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이게 일단 가능할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공동 후보를 선출을 한다면 물망에 오른 어떤 인사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행정관님? 예,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에서 이렇게 진보 세력 공동 후보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이게 좀 추대를 하고 그래서 상당구 선거에 좀 이렇게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 내용의 핵심은 김종대 전 의원을 머릿속에 두고 나왔던 제안이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동력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더 이 논의가 진전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 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민주당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소위 정의당 또 기존의 진보당 또 시민사회 세력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기준점이 15%를 얻을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에 또 있을 거거든요. 더 크게 나가보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단일화를 당연히 노력을 하겠죠.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단일 후보를 내세웠을 때 당선 가능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하면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거고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만에 하나 15%도 안 될 거다
라고 한다면 이제 비용의 부담이 크게 있거든요. 이게 뭐 아무리 법정 비용 그 이내에서 아껴 쓰면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후보로 출마해 보면 본능적으로 법정 비용까지 꽉 채워서 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후보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당선 가능성 15%를 얻을 가능성 그렇게 본다면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단일화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각자 나갈 사람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진보 세력 공동 후보의 범위에 민주당은 포함되지 않았던 네. 걸로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게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민주당을 제외하고 진보 세력이 공동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미지수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민주당 그럼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는 무공천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게 뒤집혀져서 좀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행정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중앙당의 공식 입장은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후보를 공천한다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논의 중이고 아마 곧 그러나 선거가 임박해 오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유력한 후보가 있냐는 말씀은 지금 현재 상당구에서 유력한 후보가 네 분이 네. 열심히 그 현장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있으시죠. 네, 어떤 네. 분들이 있는지. 글쎄 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님이 요즘 제가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네. 여러 곳을 열심히 다니시고 있고 또 장선배 전 도의회 의장도 이미 그 출마 마음을 굳히고 열심히 현장을 또 누비고 있고 또 이현웅 서울대 교수도 역시 뭐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한 분 몇 면을 보면 정말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정치가 발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명망가들이 낙하산처럼 갑자기 내려오는 그런 방식보다는 지역의 풀뿌리로 시작해서 역량을 키우면서 성장해 온 사람들에게 또 그 기회가 주고 중앙 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도 나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것은 처음에야 뭐 그 체급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경쟁에 좀 뒤쳐 보이지만 선거는 과정에서 또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극복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보면 유력한 후보는 있는데 아마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그 대선과 연관해서 과연 그 공천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우선 상당구의 특징을 잘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가장 보수화된 지역이고 보수가 유리한 지역이다. 또 고령층이 많이 산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언급을 했었죠. 충북의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2020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전에 비해서 상당구가 무려 11,000명이나 인구가 늘었습니다. 동남지구 방서지구가 들어오면서 11,000명이나 인구가 늘었고 청주의 4개 구 가운데서 항상 최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령이 이제 서원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새롭게 동남지구 방서지구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보면 또 기존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어느 한 당이 이기고 이런 적은 잘 없습니다. 5대5라고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각종 여론조사 이런 건 인지도 조사에 가깝죠. 현재 보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인지도 조사에 가깝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를 내서 1대1로 붙었다 또는 뭐 정의당이나 다른 후보님들 이렇게 후보 내지만 주요 정당이 아주 강하게 붙었다라고 하면 저는 5대5 게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후보를 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그 기준점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 여론조사 차이로 결정이 될 거다. 네. 압도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안 낼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원 당규를 떠나서 아마 그렇게 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연동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우택 그 도당위원장
의원과 이제 윤갑근 전 의원이 지금 공천 경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3지대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있고 또 김동연 후보도 있고 한데 제3지대에서 이제 후보를 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마땅한 인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충북 정치권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인물난이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찾기 힘든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3지대 후보요? 예, 그러니까 제3지대도 그렇고 사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또 거론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좀 새로운 인물이 좀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네. 난감한 질문이네. 네, 뭐 민주당도 보면 정말 그 지금 뭐 소위 이제 그나물의 그 밥에 대한 비판들이 양당이 거대 여야가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충북은 더더군다나 그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을 보면 역시나 20여 년 2004년 총선, 17대 총선 이후에 20여 년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왔습니다. 새롭게 젊은 사람들로 도전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새롭게 이렇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아마 거울러온 그런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면 이장섭 의원님 정도가 아마 청주권을 기준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단계를 밟아서 그래도 커진 인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20여 년 동안 인물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도전 의지를 꺾고 이런 측면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사람들이 아예 정치권에 발을 디디지 않는 아유 내가 웬만큼 뭐 이렇게 먹고도 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쳐다봐? 이런 식으로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의 사태가 왔고 지금 특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젊은 신인들이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모임도 적고 축제 같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는 경선을 한다. 이런 걸로 이제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죠. 아마 양당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치고 나갈 수 있게 열어주는 이런 게 우리 충북부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인물이라고 하면 중앙 무대에서 관료로 성공했던가 아니면 뭐 다른 그 법조계에서 성공을 했던가 뭐 이런 분들이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공천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지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그런 지역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중앙무대로 좀 진출시키는 노력도 부족했고 이 두 가지가 다 좀 그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인물들이 눈에 안 띄게 되고 또 역으로 보면은 지역에서 그 성장해서 기초에서부터 광역에서 뭐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특히 좀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인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상당부의 민주당 후보만 해도 다 신인이에요. 사실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 번도 뭐 이렇게 벽보를 붙여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뭔가 스펙이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영원히 새 인물은 없는 거가 돼서 저는 이런 좀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선 관련 이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충청권 4개 시도가 20대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할 충청권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통 핵심 과제 2개와 시도별 대표 사업 12개를 최종 공약 과제로 선정했는데요.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청권 공동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공통의 이제 공약 2가지와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를 또 내세웠는데 다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고 많은 시민단체 또 시민들께서 같이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호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영재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아쉽다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은 잘 없고 주로 이제 SOC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AI 영재고 같은 경우는 여야 후보들이 공히 이 AI 미래, 과학기술 미래 이런 것들을 주창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담길 수는 있는데 영재고 형태로 우리 충북에 올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행정관님께서 보셨을 때 눈여겨볼 네.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뭐 저는 우선 우리한테 관심 사항은 그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 47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현재로 보면 그 우리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그 제대로 된 그런 좀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좀 그런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공공기관들 이전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공약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분권형 뭐 개헌, 양원제와 행정수도 명문화는 사실 개헌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요구 사항이긴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그 도심 통과 구간을 충청권이 공동으로 해서 제시했다는 것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고요. 특히 강호축의 그 교통망 구축과 관련돼서 이것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되긴 했는데 이 예산 규모 때문에 계속 지금 기재부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아마 공약으로 제대로 좀 반영이 돼서 그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AI 영재고의 문제는 이것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중요한 이제 합의 사항이고, 또한 그 많은 지역에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또 교육감도 이전에 그 대통령 그 간담회 때 직접 또 건의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담길 수 있을지는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여러 가지 좀 중앙부처 또 특히 이제 그 중앙당의 이제 공약 최종 정리 과정에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통 공약 중에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송행정관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상하 양원제는 정말 큰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 임기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여야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통령제 하에서 과연 이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완전히 내각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지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큰 논의하에 있어서 좀 저희 충북으로서 아쉬움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즌2라고 불리는데 이게 대부분 충남, 내포신도시 등등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우리 충북 진천 음성을 기준으로 혁신도시에 약 12개 정부 공공기관이 들어왔었죠. 1기에. 근데 대부분 연수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생산이라 어떤 많은 고용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이런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수시설이라든지 뭐 소비자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홍릉에 키스트를 유치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 우리도 1기 혜택을 받았지만 이걸로 우리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한번 전 도민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간간히 나왔는데 이제 충북의 공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신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그 충북의 공약에 관해서 이제 이 공약들이 선정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왜 그런 건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좀 사안별로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광역철도 도시통과 이거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박수도 쳤고 프랭카드도 걸었고 또 한 가지 또 헷갈리는 게 강호축 다 됐던 거 아니야? 그 강호축을
선정된 걸 홍보하는 비용으로 뭐 3억을 썼네, 5억을 썼네, 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행정관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예타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게 이제 광역철도 도심 통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여야 주요 후보가 다 사인을 하셨어요. 물론 MOU 단계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 추진하겠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될 거라고 보지만 10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사업에 대한 현실 타당성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대선 이후잖아요. 그럼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선됐냐에 따라 또 이해관계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런 이제 한 가지 우려들은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청주 시내를 관통할 때 도심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 또 그게 광역만 갈 거냐, 또 전철 형태를 병행해서 갈 거냐라는 세부적 논의들이 또 더 따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참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AI 영재고 같은 경우는 기존 영재고로는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반도체, 바이오의 어떤 핵심 인재들을 육성하는 AI 그 영재고에 있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중앙에 특히 이제 거대 여야 두 개 정당이 꼭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국회 양원제 도입 개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될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관해서 대선 후보들이 뭐 어떤 이렇게 뭐 발표한 것이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수도 완성은 최종적인 그 뭐랄까 개헌을 통해서 완성이 되긴 하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는 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도 그 아직 뭐 공식적인 지역 공약을 발표하진 않은 상태이지만 그 경선 당시에 와서 충청권의 그 공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분원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 남아 있는 그 행정부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 뭐 존폐 논란이 있긴 하면 여가부를 포함해서 저는 뭐 법무부도 못 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개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이전 문제가 여전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 수준의 그런 행정 수도가 그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다. 최종 이제 정점은 당연히 뭐 이제 국회도 오고 청와대가 와야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양원제 문제는 여전히 그 우리 지역에서나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양원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사실 타당성은 있죠. 워낙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아마 인구 격차가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수도권 출신이 되고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 지방을 생각하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 양원제적 성격에 어떤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원제 제도 자체가 사실 연방제의 기초에서 나온 제도라서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러려면 아마 그 헌법 체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또 논의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난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수도의 완전한 완성 이전에 대해서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이미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18개 위원회 가운데서 11개 이상 위원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시 고용, 직접 고용만 해도 4,800명 이상이 될 거고 그러면 정치적, 행정적 또 경제적 이런 부분까지 아마 상당히 우리 충청권 공동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하 양원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후보로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선전을 할 때 홍준표 후보가 양원제로 하고 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인다. 인데 강론은 없었고 선언적 의미로 한번 이제 그렇게 주창은 했는데 세부 강론은 없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어떤 분권형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 같으면 아마 양원제를 같이 논의하기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좋은 구조라고 보고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최근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4년 중임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 상하 양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상하 양원제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갈등과 논란 이런 것들을 거쳐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이번에 제출한 공동 공약과 그리고 대선 후보가 이제 내놓은 충청권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선 후보들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약 발표를 안 했고 최종 이제 검토 중인데 그 민주당의 경우는 광역의 경우는 거의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곧 아마 발표를 할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이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단위까지의 공약을 내겠다 이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 단위까지 그 공약 제안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시군 단위 공약까지를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내려고 현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의 이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국가의 미래 100년지 대계 뭐 이런 큰 주제, 큰 비전은 안 보이고 서로 포퓰리즘만 난무한다 해서 아주 극단적인 농담으로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가 연정을 해도 되겠다 공약만 놓고 보면 이런 이제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작은 공약들이 이제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 공약 가운데 제가 아까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이런 건 없어요. 주로 이제 SOC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에서 충남, 서산, 태안, 당진 쪽에 화력발전소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공기를 개선하고 대신 그걸 줄이는 대신에 그 지역에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류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런 공약들이 대표 공약으로 우리가 제시하지 않은 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3월에 있을 대선과 청주 상당 재선거를 앞두고 중앙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상당히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재선과 재선거 모두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도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 그리고 후보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